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채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참 이름이 어렵죠. 채권은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보다 2배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일반인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서 거래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먼저 개인 간의 거래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여유 자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20%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용을 의심할 것 같아서 그냥 세게 불렀어요. 20%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30일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내년 5월 30일에 1억 원 플러스 20%의 이자를 그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액면가 1억 원, 이자 20%, 갚는 날짜 2020년 5월 30일 이렇게 기한과 갚는 날짜를 명기하고 제 이름과 도장을 쾅 찍으면 그것은 바로 개인 간의 채권인데요. 이걸 사채라고 부릅니다. 즉 채권은 채무증서를 이야기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금액을 적는 겁니다. 저랑 똑같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이자는 저보다 신용이 좀 좋으니까 10%. 그리고 갚는 날짜 2020년 5월 30일. 이렇게 쓰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도장 꽝 찍으면 그건 회사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를 발행하네 어쩌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국가에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금으로 걷었는데도 부족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면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쓰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비교해보면 1억 원이 필요하면 1억 원. 그 다음에 이자는 국가니까 뭐 5% 이렇게 좀 낮춰서 할 수 있겠죠? 이 금액을 언제 갚냐? 2020년 5월 30일 이렇게 1년 기한으로 하면 1년 만기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년 5월 20일에 저의 경우에는 내년 5월 20일에 1억 원 플러스 20%의 이자 즉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1억 원 플러스 2천만 원을 더 내니까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그 회장님한테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10%였으니까요. 1천만 원만 더 갚으면 되는 거죠. 1억 원 플러스 1천만 원 하면 1억 1천만 원을 내년 5월 30일에 빌려준 그분들한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국가는 5%였으니까요. 500만 원만 갚으면 되겠죠. 그러면 1억 원 플러스 500만 원을 내년 5월 30일에 국가는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은 채무증서인데요. 채무증서일 경우에 저처럼 신용이 좀 국가에 비해서 안 좋으면 이자를 세게 불러야 누가 사겠죠. 이 증서를 누가 돈을 빌려주겠죠. 회사는 국가보다는 이자를 좀 더 세게 10%, 예를 들면 10% 이렇게 해야 누가 돈을 빌려주고 국가는 5% 정도 이자를 준다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죠. 그런데 이 채무증서는요, 증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증서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즉, 저의 사채는 누가 안 사겠지만 삼성전자의 채권, 회사채는 맨 처음에 산 그 사람이 아무 때나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여러분이 아무 때나 살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도. 그러나 만약에 내년 5월 30일에 이자를 받는다 하면 딱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팔 때는 그 가격이 1억 원에서 내년에 어차피 1억 1천만 원을 받을 거니까 그것을 1억 원에 파는 게 아니라 1억 1천을 받을 수 있는 증서를
증권거래소에 가셔서 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1억 5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1억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권이란 이렇게 채무증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증서는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액면가 1억 원, 이것은 처음 빌려준 가격입니다. 액면이자, 액면이자율 10%, 이것은 처음에 이자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는 지불 방법에 따라서 만기 시에 지불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지불하는 것도 있고요. 1년에 뭐 4번 지불하는 것도 있고요. 1년에 2번 지불하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1,000만 원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지불하면 내년 5월 30일로 정했다면 내년 5월 30일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법이고요. 4번에 나눠서 하기로 했다면 분기마다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내고요. 2번에 나눠서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물을 거래하였으나 요즘에는 실물로 거래하지 않고요. 보통 증권회사에 가시면 여러분 통장에 거래 내역으로 증권을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행하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급, 이자와 원리를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회사채는요, 주식회사 이상이 발행할 수 있고요. 그 주식회사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셔서 수리가 된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른데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있습니다. 단기채는 1년 이내의 기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고요. 중기채는 1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에 만기가 되는 채권입니다. 장기채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만기가 되는 채권을 얘기하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만기가 되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채권은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안정적이고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이자율이 세고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이자율이 셉니다. 왜냐하면 단기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경향이 좀 쉽지만 장기는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나라도 뭐 별로 위험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울수록 이자율이 세다는 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의 지급 방법에 따라서 복리채, 단리채는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불 지불하는 거고요. 할인채는 이자를 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표채는 이자를 일정 기간마다 지불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3번 지불할 수도 있고요. 1년에 2번씩 6번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년에 4번씩 지불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표채는 여러 번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내 거래는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가셔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주식처럼 집에서도 사실 수 있고 모바일로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사시는 건데요.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HTS 방법으로 사실 수 있고요. 모바일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MTS 방법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집에서 인터넷에 증권회사를 깔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HTS라고 하는데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증권을 사실 수 있듯이 채권을 사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서요. 모바일 뱅킹으로 우리가 은행 간 거래를 하듯이 모바일로 채권을 증권회사 계좌에 들어가셔서 사실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삼성증권을 깔아서 그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거래를 앱으로 깔면은요, 삼성증권이 뜹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앱을 깔면은요, 평생 계좌를 주는데요. 그 평생 계좌로 거래를 하면은요, 수수료가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 계좌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증권도 알아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증권의 경우에 이렇게 가운데쯤 보면은요, 채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 들어가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채가 국채보다는 이자가 세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이기는 국채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요즘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를 때는 우리나라 채권뿐만 아니라 달러 채권, 외국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아닌 증권회사에 직접 가셔서 거래를 하는 장외 채권 거래소가 있는데요. 증권회사에 가셔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나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요. 브로커들한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시게 되셨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채권은 채무증서이고요. 회사채가 있고 국채가 있는데 회사채는 증권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고요. 국채보다는 이자율이 셉니다. 국채는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서요. 증권회사에서 사실 수 있는데요. 채권은 거기에 써 있는 액면가와 액면이자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끝까지 가져가시면 무조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하고 똑같이 만기되면 그 이자율과 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게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금이 좀 많이 있다면 정기예금보다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회사에 가셔서 이렇게 회사채를 사고 싶은데 그 회사에 대한 등급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자료를 주시기도 하니까 자료를 받아가셔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돈을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시점에 여러분이 사고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여태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가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